1일 오늘 일본 야구 6경기가 있는 날이죠. 6경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최근에 일본 야구가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있고 해서 저는 이제 크보랑 좀 엮어서 이렇게 좀 조합을 좀 짜고 있는데 요즘 좀 어렵죠. 예, 어려운데도 그래도 한 박스를 좀 가져왔다. 그리고 어제 승패 라인은 한 경기나 어제 요코베이 요코하마 경기가 너무 좋아 보였는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마지막에 세해가지고 일단 빼긴 뺐는데 요 경기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. 그죠? 예. 자,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주니치 대 야쿠르트. 야쿠르트. 자, 일단 어제 주니치는 이제 10안타 3득점인데 이제 홈런 한 방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. 역시 이제 주니치 특유의 이제 안타 대비 득점력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어제 경기에서도 조금은 좀 드러났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전체적으로 안타는 많이 때렸지만 그 홈런이 없었으면은 역시 좀 힘든 경기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최근에 이제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들은 좀 있습니다. 일단 산타나가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좀 회복한 모습이고, 이제 무라카미도 어제 간만에 좀 홈런을 하나 때렸고요.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다카시 히로토의 올 시즌 첫 피홈런이었죠. 예, 그리고 오스나도 최근에 뭐 안타들은 좀 덜어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야쿠르트가 자랑하는 이 중심 라인들이 타격감이 조금 괜찮은 회복세에 있다 정도는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. 근데 야쿠르트는 또 이제 진구에서 친 거를 또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고, 예, 그리고 반테린 돔에 왔을 때는 경기력이 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좀 참고는 좀 해야 되겠죠. 예. 자, 오늘 선발은 오가사와라 신노스케.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아쉽습니다. 오가사와라가 전체적으로 피안타율도 좀 높고 이제 삼진 능력도 좀 떨어져 있고, 확실히 최근의 폼은 좀 다소 좀 아쉽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1인분 정도는 좀 해주고 있는데, 뭐 직전 경기 한시 원정 가가지고 좀 크게 털린 경기가 한 번 있어요. 한시 원정 가서 4이닝 6실점 8피안타로 좋지 않았음. 음. 일단 이 선수가 최근에 좀 폼이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,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여전히 뭐 1점대를 좀 찍고 있고, 홈에서는 조금 좀 기대치를 좀 올려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. 그리고 이제 홈에서 피홈런 억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다. 야쿠르트가 아무래도 이제 홈런이 좀 안 터지면은 좀 답답한 팀이기 때문에 이 오가사와라가 폼이 안 좋은데 올 수 있는 홈에서 피홈런이 하나도 없다,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야쿠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요소일 수 있습니다. 예, 근데 위태위태해 보이긴 한다, 오가사와라도. 요시무라 코시로 3경기 연속 이제 패전하고 부진하면서 이제 간만에 잘 던졌습니다. 예, 간만에 이제 완봉 승리를 한번 거뒀고요. 이제 요미 원정 가지고 9피안타를 맞았지만 완봉 승. 근데 이제 완봉 이후에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일 때는 우리가 조금 좀 조심을 좀 해야 돼요. 그죠? 조심을 좀 해야 되고, 직전 경기 완봉승을 했다는 건 분명히 좋게 볼 요소는 아니기는 합니다. 예,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은 뭡니까?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부진하고, 원정에서는 잘 던지는 그런 선수란 말이야. 원정에서는 올 시즌 2점대 초반을 찍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기대치가 있고, 직전 경기도 여미 원정이었죠. 예. 그리고 올 시즌 주니치 상대로 2경기 모두 잘 던졌고, 주니치 원정에서는 7.1이닝 1실점 4볼넷. 역시 원정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다. 직전 경기 완봉한 게 약간 리스크. 요즘에 이제 지니치가 이제 빠따는 뭐 나쁘진 않아요. 그죠? 안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이제 경쟁력이 있고, 그런데 확실히 그 주니치 특유의 많이 나가는데 득점력이 좀 아쉬운 부분.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요시무라도 어느 정도는 좀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봐요. 내 말 듣지 그랬어. 자, 일단 선발들은 그래도 뭐 나름 좀 기대 요소들은 있습니다. 둘 다 뭐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진 않지만,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이제 홈에서 던질 때는 그래도 1점대 투수라는 점, 네, 그리고 홈에서는 올 시즌 피홈런이 한 방도 없다는 점, 확실히 야쿠가 홈런을 못 치면 좀 답답한 팀이고, 이 반테린돔에서의 그 승률도 그렇고, 예, 경기력도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요소인 것 같긴 하고요. 예, 요시무라가 직전 경기 완봉을 했다는 게 살짝 좀 걸리는 대목이지만, 그래도 이 원정에서는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요시무라도 어느 정도 피칭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. 그래서 이 경기가 은근히 조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죠? 예, 어쨌든 이 반테린 돔에서의 성적도 그렇고, 예, 그래서 그냥 주니치를 좀 찍고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이기는 한데, 은근히 어렵다. 은근히 어렵다.
야쿠르트가 최근에 중심 타자들이 타격감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승패 라인이 꽤나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, 그래서 제 최종 결론은 야쿠역, 야쿠역 풀 5.5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쿠 중심 타자들이 살금살금 시동을 좀 거는 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요코하마가 오늘 정도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. 아니, 야쿠르트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하네요. 오가사와라 불안하다. 불안하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 대 요코의 경기입니다. 일단 어제 경기는 역시 이제 한신이 빠따가 그죠? 빠따가 이제 선발에서의 이제 우위가 없었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따로 이제 극복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경기 중반에 약간 뭐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도 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요코 불펜이랑 한신 빠따가 만났을 때야. 그지?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, 그지? 근데 그 리스크를 지워줄 수 있는 게 아즈마인데, 아즈마가 내려가니까 이제 역시 이제 불펜에서 불안감들이 좀 많이 드러났죠. 어제 불펜에서 2실점이 나왔다는 부분들. 자, 오늘 선발들은 이제 무라카미 쇼키가 나옵니다. 이 선수의 이제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? 이제 고시엔에서는 진짜 잘 던진다. 고시엔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, 이제 원정에서는 불안하고, 최근에 좀 폼이 안 좋다. 이 정도로 이제 귀결되는데, 최근에 이제 홈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나와요. 고시엔에서도. 직전 경기 진시 상대 이제 고시엔에서의 경기였는데, 5.2이닝, 4실점, 1자책. 1자책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실책이 껴있다는 얘기인데, 아무튼 최근에 무라카미의 피칭 내용은 굉장히 좀 불안하긴 불안해요. 전체적으로 출루도 정말 많이 시키고 이 고시엔에서의 무라카미 좀 믿어볼만 하지만 최근의 폼 그리고 요코하마 빠따를 감안하면은 역시나 오늘도 위태위태한 피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. 요코는 이제 원정에서 3경기 만나서 쏘쏘했고 올 시즌 초반에 홈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3이닝 5실점 1자책 경기. 근데 어쨌든 무라카미가 신초에 좀 이제 안 좋을 때 만나기는 만났는데 어쨌든 홈에서 한번 털린 적이 있다는 것도 꽤나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집니다. 요코하마가 어제 조금 좀 이게 그동안 좋았던 기세가 이제 한번 팍 꺾이는 그런 타이밍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타격감에 좀 확실히 좀 없기는 없는데, 최근 타격감, 무라카미 만났을 때는 조금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. 요코 선발은 안드레 잭슨. 7월 달에 조금 좀 부진했죠. 이제 여름 구간에 뭐 열사병도 좀 걸리고 그러면서 조금 좀 고생을 좀 했었는데 최근 흐름은 괜찮습니다. 최근 4경기 연속 퀄스를 찍어주고 있고 이제 PR 타율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편. 이제 한신 상대로 역대 상당히 좀 괜찮은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한신이 타격감 좋았을 때 한번 만나가지고 5.2이닝 4실점으로 이제 패전이 된 바가 한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경기도 보면은 선발 쪽에서는 저는 잭슨이 낫다고 보거든요. 최근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잭슨이야. 근데 중요한 거는 요코 불펜이란 말이야. 불펜. 그지? 잭슨은 사실 아즈마처럼 막 7회, 8회 이거를 기대하기엔 좀 힘든 선수예요. 잘 던지면 한 6이닝에서 이제 한 1에서 2실점, 뭐 조금 점수를 주면 3실점, 요 정도 기대치의 선수란 말이야. 그리고 한신이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꽉 이런 피칭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선발은 요코가 좀 낫기는 낫는데 이 잭슨이 내려갔을 때 이제 불펜에서의 불안감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대목. 물론 이제 어제보다는 좋은 불펜들이 나오겠죠. 근데 결국에는 요코하마는 잭슨이 6이닝을 던졌을 다고 가정했을 때는 7회가 문제야. 7회개야. 8회는 뭐 웰든 캔이 던지고 그리고 뭐 9회는 모리아라가 나오겠지만 7회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. 근데 무라카미가 저는 최근에 폼이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. 홈 원툴의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홈에서의 모습도 좀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 상대로 조금 좀 맞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신이 홈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승률도 굉장히 좋고 근데 요코하마가 이 고시엔 원정에서 4승 5패로 나름 괜찮은 상대 전적을 좀 보여준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오늘은 요코 사이드를 한번 그래도 봐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요코 역풀 5.1은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요거는 이제 무라카미가 몇 점 주느냐에 따라서 오버는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정말 무라카미가 근데 보면은 잘 던질 때도 좀 위태위태하긴 하거든. 잘 던질 때도 꾸역투가 좀 많아 무라카미가. 근데 그 꾸역투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번은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죠.
근데 저는 조금 좀 맞을 거라고 보는 경향이 보는 거고요 오늘. 그래서 저는 5.5는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히로 대 요미우리 경기. 어제 경기는 생각보다 좀 원사이드 했죠. 이제 스가노는 그래도 꾸준한 폼을 그대로 보여줬고, 이제 모리시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으로 좀 돌아오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, 전반적으로 구위가 점점 떨어지더라고.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긴 있었는데, 어제 경기는 구위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. 예, 최근에 이제 요미우리 방망이를 감안했을 때는 어제 모리스타가 그렇게까지 터지는 그림은 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, 어제 전체적으로 직구 구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구위가 너무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어제도 6안타 1볼레. 스가노가 이제 올 시즌 너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감안은 좀 해줄 수는 있는데 최근에 히로시마의 분위기라든지 타격감은 굉장히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죠? 요미우리도 타격감 안 좋은데 그래도 뭐 타격 어제 뭐 한번 좀 쳤으니까 기분 좋은 거 한번 내껐죠. 자, 오늘 선발 매치업은 조금 좀 기대치 차이가 좀 있는 매치업입니다. 이제 아두아마 코토가 나오는데 아두아마 코토가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아요. 이제 직전 경기 6실점 2피홈런 하면서 요코하마 원정에서 이제 패전을 먹었고요. 이제 최근에 가장 잘 던진 경기가 이제 두 경기가 있는데 그 두 경기가 모두 요미우리전이었어요. 예, 요미우리전. 이제 완봉승 한번 포함해 가지고 5점이 1실점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정말 위태위태했다는 걸. 이 아두아마 코토가 어떤 선수냐면 정말 이 선수는 진짜 기대치가 떨어진 선수가 맞거든요. 직구 구속도 좀 느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뭐가 장점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 선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일단 승효 기질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를 보면 운도 좀 잘 따라요. 완봉승한 경기도 보면 정말 뭐 잘 맞은 타구가 정면 가서 더블하고 뭐 이런 모습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네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피암터도 막 엄청 많이 맞고.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별로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. 예. 뭐가 장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. 그냥 약간 릴리스 포인트가 좀 이제 좀 앞에 있거든요. 팔도 좀 길어. 이 선수가 국적은 일본인데 아무래도 혼혈이다 보니까 팔이 엄청 길어가지고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쭉 앞에 있어. 그래서 어떤 이제 구속이 좀 느린 부분을 조금 커버 쳐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익스텐션이 좀 길다 보니까. 근데 뭐 전반적으로 구위라든지 뭐 별로 저는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선수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. 일단 4옵션 정도 기대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요미 전에 은근히 승운이 좋았다. 올 시즌 전체적으로 승운도 좋았고 요미우리 전에 전반적으로 좀 운이 좀 잘 따르는 그런 경향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. 자, 요미 선발은 이제 포스터 그리핀이고요.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쏘쏘하고요. 뭐 전반 이 선수는 이제 구위형 투수인데 최근에 이제 구위도 좀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외국인 선수들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선수죠. 구위가 좋다. 하지만 좀 볼질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는 삼진도 잘 나오고 볼질 억제도 좀 잘 되면서 나름 잘 던지고 있는 그리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이제 모두 잘 던졌고요. 삼진도 12개, 12개, 7개 뽑으면서 히로시마전에도 좀 강점을 좀 보였었다. 모두 이제 7이닝 이상의 피칭이고 실점도 1, 3, 1 뽑으면서 나름 괜찮은 피칭들을 해줬습니다. 히로 원정에서는 2023 시즌 4월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거든요. 요게 조금 리스크야. 거의 이제 1년 반 만에 딱 한 번 던졌는데 거의 1년 반 만에 이 히로시마 원정을 좀 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간만에 등판한다는 마운드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최근 폼 괜찮고 상대 전적 문제 없고 리스크는 볼질 이슈, 볼질 이슈. 약간 이제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라 가지고 간만에 던지는 마운드 정도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. 일단은 선발 매치업에서 기대치 차이는 저는 역시나 조금 좀 벌어지는 매치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앞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 이 아두아마 코토의 특유의 이 승효 기질, 운이 좀 따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요미우리도 뭐 탈감이 엄청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찬스가 한두 번 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또 말릴 수가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역시나 요미 사이드가 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요미 승마 5.5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미 승마 오바.
다음은 이제 니오넴 대 세이브. 어제 경기는 좀 이제 선발들이 좀 잘 던졌죠, 그렇죠? 이제 이 토미로미가 이제 최근에 조금 좀 안 좋았는데 이제 간만에 좀 잘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하기는 했는데 어제 뭐 완봉을 해버렸습니다, 이 토미로미가. 예, 완봉을 해버리면서 1대 0 승리, 끝내기 승리였죠. 그리고 이제 코나도 좀 잘 던졌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. 예, 그리고 이제 세이브가 좀 젖잘싸 모드를 좀 많이 하는데 타격감이 좀 괜찮았는데 타격감도 그새 좀 줄어 죽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어요. 벌써 몇 경기 좀 빠따가 괜찮았는데 안타수가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도 좀 있고, 예,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 치는 거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확실히 좀 많이 아쉽긴 아쉽습니다. 장타기 대신 좀 떨어지는 팀이고. 자, 오늘 선발은 이제 베르하겐. 최근 세 경기 뭐 나름 소스합니다. 이제 직전 경기 세이브 원정이었는데 7이닝 무실점, 2피안타로 호투를 했고, 이제 세이브 원정은 조금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원정인데 세이브 원정에서 좀 잘 던졌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그래도 만나고 다시 만난다는 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. 최근 세 경기 잘 던졌는데 그 두 경기가 세이브를 상대를 했다라는 부분들. 홈에서는 5이닝 1실점 1피홈런. 세이브 상대로 잘 던진 건 알겠어. 근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베르하겐도 약간은 좀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시점이다 정도는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피칭 내용은 아주 뭐 인상적이진 않아요. 솔직하게. 커브도 좀 완만하고 커브를 좀 주로 많이 던지는데 전체적으로 피칭 내용은 그냥 그래. 그냥 그런데 세이브가 빠따가 또 팍 죽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1인분은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스미다 치히로 직전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5이닝 4실점, 11피안타, 1피홈런. 오릭스가 최근에 이제 타격감이 좀 좋다고는 하지만 11피안타, 1피홈런, 삼진 하나는 확실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좀 할 만한 것 같고요. 스미다 치히로가 최근에 던지는 걸 봤을 때 저는 전반적으로 좀 구위가 좀 떨어졌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니오넴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. 네, 니오넴 상대 올 시즌 두 경기, 한 경기는 7이닝 무실점 승리, 한 경기는 3.2이닝 6실점 2피홈런으로 패전이 됐다. 전체적으로 니오넴 3대 전적이 좀 괜찮기는 괜찮은데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구위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변화구로 이렇게 좀 장난질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미다 치히로고요. 네, 확실히 니오넴 빠따한테 조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기는 한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선발들은 둘 다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그죠? 예, 베르하게 최근에 폼이 나쁘진 않지만 짧은 시간에 세이브를 너무 자주 만난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고 그 스미다치로 직전 경기에서 털린 거 최근 폼이 조금 좀 떨어져 있다고 저는 느껴지기는 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도 좀 리스크는 될 것 같고 근데 역시 양팀 빠따 차이가 있잖아. 그지? 빠따 차이.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이브가 치는 거에 비해서 득점력이 아쉽고 그나마 괜찮았던 타격감도 좀 뽀로록 죽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확실히 빠따 차이로 이 경기는 니오넴 사이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니오넴 승 5.5는 오바 정도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라쿠텐 소뱅. 일단 요즘에 소뱅 경기가 너무 냄새나 형들. 그지? 냄새나서 건드리기가 힘들어. 그지? 그냥 자기 뜻에 진짜 달려있는 이제 뭐 선발 라인업 장난질도 좀 많이 치고 조금 뭐 리드 잡히면 경기 뽀로록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어제 경기는 저는 코자가 조금은 좀 털릴 거라는 생각을 해서 소뱅이 좀 좋아 보이는 경기였는데 어제 뭐 갑자기 또 풀라인업 가동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요즘 소뱅 경기를 건드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분석적으로. 왜냐면 이제 감독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. 자, 오늘 선발 매치업은 역시나 조금 좀 애매한 투수들이 좀 나오죠. 타키나카 료타 최근 두 경기 연속 승리 투수를 거뒀고 세이브 오릭스를 상대로 콜스 피칭. 근데 삼진은 두 개씩밖에 잡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진 않는데 뭐 두 경기 다 이제 홈에서의 등판이었고 오늘도 홈에서의 등판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. 근데 이 선수가 이닝당 삼진이 너무 떨어지는 선수거든. 최근에 괜찮은 소뱅의 빠따를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 경기들 전에 경기가 이제 소뱅 원정이었는데 6이닝 4실점 패전 본래 또 4개나 줬고 일단 홈이니까 기대치를 조금은 좀 올려볼 만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선수는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좀 많이
애매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소뱅도 최근에 콘도를 중심으로 타격감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략당할 가능성이 꽤나 좀 크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. 삼진이 진짜 처참한 수준이고 피 없는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있고. 자, 오제키 최근 두 경기는 3실점, 2실점. 일단 여름 이후에는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오제키입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뭐 크게 털리는 경기 없이 이제 꾸준하게 뭐 이닝 꾸준하게 실점 요 정도 모습을 여름 이후에는 보여주고 있는 오제키고요. 예. 그냥 3점대 언저리를 계속 찍고 있어 그냥 여름 이후에 꾸준하게. 역대 라쿠텐 상대로 썩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제 올 시즌 3경기 등판 한 경기는 잘 던졌고 두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. 가장 최근의 등판이 이제 라쿠 원정이었는데요. 6이닝 무실점으로 이제 잘 던진 경기가 한번 있다. 선발들은 둘 다 조금 좀 불안하죠, 그죠? 예, 타키나카 료타의 불안감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둘 다 좀 불안 요소가 있고 오제키도 이제 라쿠텐 상대 전적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고 라쿠가 이제 어제는 이제 방망이가 꽉 막히긴 했지만 최근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아주 나쁘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타격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오제키도 어느 정도 실점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. 예,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에 우리가 소뱅 경기를 건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, 그죠? 네. 그냥 선발 라인업에서 누구를 팍팍 빼버리기도 하고 경기 리드 좀 잡히면 LA 다저스 맨키로 그냥 경기를 팍팍 놔버리고 그냥 내주는 경기. 어차피 뭐 본인들은 1위가 사실상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운영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분석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소변 경기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키나카 료타의 불안감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타격감에서도 소뱅이 좀 우위를 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소뱅 승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뱅 승마 6.5는 오바. 근데 뭐 어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쿠텐 상대 전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, 소뱅이. 그리고 소뱅이 요즘 이제 시리즈를 가져가면 꼭 한두 경기는 내주거든. 그래서 소뱅 경기 좀 건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. 자, 마지막 경기는 이제 오릭스 대 지바 롯데. 어제 경기는 두 경기 연속 이제 타격감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2연승 하고 있는 지바 롯데고요.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부분, 소토가 좋다. 소토가 좋다. 소토가 이제 최근에 정말 꾸준하게 장타를 좀 많이 생산을 해주면서 어쨌든 타격감이 좀 좋지 않은 지바롯데의 중심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양새고요. 아무래도 소토가 좀 중심을 좀 잡아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조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. 아무리 주전들이 빠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지바롯데의 방망이는 어느 정도는 좀 기대치가 있죠. 자, 오늘 타지마 다이키가 이제 선발로 나오는데 최근 두 경기 연속 좀 안 좋습니다. 최근 두 경기 연속 피안타도 좀 많이 내주고 있고 실점도 3실점, 2실점으로 약간 좀 폼이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뭐 여름 이후에 계속 이제 좋았는데 두 경기에서 좀 안 좋았고 뭐 안 좋을 수 있죠, 그죠? 계속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기대치는 있는 선수. 올 시즌 지바롯데 4번 만나가지고 모두 이제 잘 던졌고요. 예. 최근 두 경기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도 나름 좀 강점이 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. 확실히 티어를 무실점까지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선발이라는 점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릴 만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바로 때도 타격감이 뭐 완벽하다 보여지진 않거든요, 솔직히. 그죠? 나도 확 판단은 안 하고 있어. 일단 지바롯데가 타격감이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여지진 않고 결국에는 어쨌든 소토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라서 소토가 또 한 경기 또 못 치고 병살은 또 많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, 소토가. 해서 소토가 한 경기 못 치면 또 뽀로록 이렇게 타격감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. 카이클 일단 리그에 좀 빠르게 좀 적응하고 있는 카이클이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구위는 좀 아쉽지만은 이 선수 던지는 걸 보면 나름 인상적이에요. 구위가 좀 아쉬워서 이제 홈런이라든지 장타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기는 하지만 안정되어 있는 커맨드 그리고 체인지업의 완성도는 역시나 클래스가 있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. 일단 좀 단점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볼질이 좀 꾸준하게 나오는 편.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고가 안 좋아서 볼질이 나온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스트라이크 존의 어떤 적응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이 구위가 좀 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좀 구석구석 던지려는 노력을 좀 한다고 보여지긴 합니다. 경기들도 봤을 때 이게 약간
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닝 히팅인데 아무래도 이제 리그에서 최근 들어왔고 뭐 적응 등판 없이 바로 1군에 투입이 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투구수는 올리는데 어느 정도 좀 이닝을 좀 늘리는 데는 약간 좀 부담이 있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. 4경기 중 3경기는 딱 5이닝 피칭이고 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죠. 그죠? 지바롯데가 이제 불펜 리스크가 꽤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닝 히팅이 안 된다는 점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저는 타지마 다이키가 역시나 조금 좀 앞선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이제 카이클이 이제 피 없는 리스크가 좀 있다는 부분들, 이닝 히팅이 있다는 부분들, 이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바롯데 불펜 이런 부분들. 근데 어쨌든 타지마 다이키도 최근 2경기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피안타도 좀 많이 맞았고 어쨌든 지바롯데도 좀 기세를 좀 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경기가 그죠? 오릭스도 해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. 그래서 저는 지바롯데 프렌이라든지 옆에 사이드 정도 좀 보도록 하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바롯데가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좀 보여지지는 않아가지고 저도 확실히 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. 결국에는 지금 소토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토가 못 치면 좀 답답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경기가 그래도 조금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해서 6.5 언더 정도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MPB 6경기 한번 쭉 알아봤고요. 오늘 MPB 멘트는 여기까지.